제가 3주 전에 질의응답을 하였는데 토끼 꿈에 대한 법사님의 명쾌하신 응답 중에 약하디 약한 토끼의 업으로 해탈하였다는 말씀을 듣고 그동안 제가 왜 그렇게 골골하며 몸이 약하게 살았는지 알게 되었으며 따라서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저를 보고 좋아 보인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사님 덕분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일어난 일에 법사님 점검을 받고 싶어 말씀 올립니다. 제가 지난 25일에 자식가행 정진 49일 해양을 하였습니다. 평일 출가 중 정진할 때 눈이 밝아지고 머리가 명료해지는 경험을 하고는 너무 좋아하다가 바치는 것을 잊어버리고 밝았던 만큼 어두워졌는지 해양날까지 많이 힘들었습니다. 때문에 해양을 했는데도 기쁘지 않았어요. 뭔가 놓쳐버린 것 같은 아쉬움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회양 다음 날 마트에 갔다가 집에 오니 가방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소엔 휴대폰에 카드만 끼워놓고 다니는데 그날따라 지갑이며 휴대폰까지 몽땅 들어있었어요. 어제 기도 희양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회양하고도 마음에 차지 않더니 이런 일이 생기는가? 마트까지 운전을 해가는 동안 오만 가지 생각이 지나가다가 내가 기도를 잘했다면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잘못했다면 잃어버릴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깁니다 하는 마음으로 마트에 들어갔더니 어떤 손님이 들고 왔다며 맡아놓고 있더군요. 가방을 찾아 나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법사님, 저의 기도가 미흡하다고 생각했던 것 또한 착각이었는지 이런 일이 생기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저를 공부시키려고 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그날 저의 마음가짐을 점검받고 싶습니다. 바치는 것을 제대로 한 것인지 지금 생각하니까 아주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멘붕이 오지 않고 어떻게 해야 올바른 수행자의 자세인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공부가 어떤 것이 잘된 것인가, 어떤 무엇을 판단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공부가 잘 되고 있다 또는 잘못되고 있다, 요것을 판단할 것인가, 요 기준으로 삼을 수행의 기준, 이것이 참 애매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전에 이런 선생님 모시고 공부할 때 여러 가지 그 판단의 기준 때문에 많이 헤맵니다. 특히 이제 스스로 공부를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칭찬을 듣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면은 대개는 기대와는 틀리게 꾸중이 많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는 공부를 참 오늘은 못했다, 또 오늘 들어가서 또 꾸중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의외로 또 칭찬을 듣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갖고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판단의 근거를 삼을 수 있을까? 뭐 세상에서는 성적이 좋으면 내가 공부 열심히 했다 이렇게 성적이라는 그런 결과물이 있어요. 판단의 근거를 낼 수 있는 결과물이 있지만은 이 수행에는 그런 뚜렷한 결과물을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즉 이제 처음에 이제 토끼 꿈을 꾸고 이것은 토끼의 업장이 이제 보이는 꿈이다. 토끼의 업장을 나타내는 꿈이다. 이제 뭐 이 말씀을 들으신 이후로 아마 토끼의 업이 빠져나갔다고 느끼시고 자신감을 가지셨다라고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신감이 승승장구해서 회양을 잘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신감이 도움이 되지는 않고 그 뒤로는 공부가 굉장히 헤맸다, 공부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닙니까?
토끼꿈은 나중이고 제가 이제 자식 강 정진을 하다가 이렇게 눈이 굉장히 커지고 밝아지고 머리가 명료해지는 경험을 한 10일 정도 했어요. 머리가 아주 명랑해졌죠. 명료해졌어요. 명료해졌죠. 네, 너무 고요하고 명료하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게 한 10일 정도 유지됐는데 이제 제가 또 바치는 걸 잊어버리고 뭐 좋아만 하다가 그 다음엔 또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도 들었겠죠. 거기에 이제 10일 동안 명료하니까 이게 계속 갈 것인가는 걱정도 했었고요. 걱정도 됐고 그렇지만 또 네. 좋기도 했고.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네. 그게 또 좋았던 만큼 밝았던 만큼 음. 또 너무 어두워졌어요. 그냥 너무 좋아하다가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힘들었어요. 회양할 때까지. 네. 근데 이제 좋았다라고 할 때는 거의 다 기분이 좋았다. 잘 될 것 같다. 요때는 거의 아상이 커지는 징조로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순간 나라는 아상은 잘합니다. 그 치심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괴로워지기 시작했죠. 네. 괴로워지는 순간 아상은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괴롭다라고 느끼는 것은 반드시 나쁘지는 않아요. 현실은 괴롭습니다. 근데 발근이가 보기에는 저 괴로워하고 자포자기 괴로워하는 것은 뭐 현실이겠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자포자기할 일은 아니라고 보십니다. 왜냐하면 괴로워하는 순간 아상이 계속 죽기 때문입니다. 자포자기만 안 한다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반전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발근이는 그렇게 보세요. 네. 근데 괴로우면서 자포자기했고 요번 기도는 망했다. 이렇게까지 판단을 하셨. 아닙니다. 자포자기는 안 하고 끝까지는 했어요. 제가 하기는 싫었는데 그렇지만 끝까지는 괴로우긴 했습니다. 했죠. 네, 많이 괴로웠습니다. 괴로운 순간 아상은 계속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틀림없습니다. 네. 근데 자포자기 안 하면 아상이 계속 죽다가 뭐 요새 죽가가 하는 식으로 바닥을 치는 수가 있습니다. 바닥을 왜 치느냐 하면은 공부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공부하는 마음을 포기를 하는 수가 있어요. 자포자기요. 그럼 바닥 치지 않고 끝없이 추락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설상가상의 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괴롭더라도 절대로 공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괴로우시면 대개 어떻게 되시냐면 이 공부는 아무런 효과가 없네. 이렇게 하면서 보따리 쌉니다. 보따리 싸고 딴 길로 나갑니다. 그건 계속해서 더 추락하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괴롭더라도 포기하시지 말고 자꾸 바치다 보면은 요건 아상이 죽어요. 죽으면서 바닥을 칩니다. 아상이 죽어야 바닥을 칠 수가 있고 다시 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은 공부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네. 근데 안 되지 않았어요. 아상이 괴로운 순간은 아상이 죽는 순간이다. 공부가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들뜨고 기분이 좋은 순간은 이게 업을 쌓아가고 있다. 내리막길을 가려는 징조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뜰 때도 얼른 바치셔야 되고 또 굉장히 괴로울 때도 또 바쳐야 됩니다. 안 바치면 어떻게 돼요? 자포자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실은 공부는 언제가 되셨냐면은 열흘 동안 좀 명료해지시면서 기분 좋으셨을 때는 공부의 결과지 공부의 진전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예. 근데 오히려 그때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오래 유지할 수 있나? 이 불안한 생각이 결국은 아상의 발동으로 이어지면서 괴로움이 싹트기 네.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바치셨어야 되는데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생각을 자꾸 바쳤더라면은 괴로움으로 안 갔었을 겁니다. 근데 굉장히 괴로워해 가면서 아상이 죽었는데 이 죽은 것을 공부의 향상으로 보지를 않고 절망으로 보면서 더 괴로웠을 겁니다. 더 괴로운 순간 아상은 더 죽었을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공부하는 마음을 포기까지 하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근데 이제 요런 좀 이것을 점잖은 생각이라고 보시질 않습니다. 이게 별로 유쾌하지 않게 회양을 하셨어요.
회양을 하시면은 부처님이 그래도 유쾌하지 않게 회양을 했지만 회양은 했기 때문에 뭐 축복의 선물을 주실 줄 알았는데 이 가방까지 잊어버리셨어요. 그러면은 그때 가방까지 어떻게 잊어버리느냐. 그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바치셨어야지. 내가 공부를 잘했으면 찾을 것이고 공부를 못했으면 못 찾을. 아니 그러면 가방 찾는 게 공부의 증조입니까? 공부의 보람입니까? 이거 불자가 이래서 됩니까? 근데 그 사고방식은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는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아상이 사라진 사람은 가방 잃어버린 것을 갖고 공부 못했다 이러질 않습니다. 가방 잃어버리면 누가 가져갔겠지? 그 사람이라도 잘 쓰겠지. 내가 잘 쓰지 않고 그 사람이라도 잘 쓰니 내가 가방이 잃어버린 걸 갖고 이렇게 안달복달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갈 자리로 당연히 간 것이다. 왜 이래 잘된 것이다. 정말 발근이는 가방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지지고 볶고 이러질 않아요. 근데 보살님은 이게 공부 못한 결과다. 이렇게까지 판단하신 것은 상당히 공부를 까먹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설사 잃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공부가 잘 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발근이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해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가서 유용하게 쓰이게 된 것을 내가 바라지 않았느냐. 간접적인 보시다. 공부의 결과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공부 못한 증거다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 올바른 해석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죠. 공자님이 참 그분은 유교지만은 우리 백 선생님은 유교, 불교, 기독교를 떠나서 그 일을 발근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디 갔더니 그 연나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임금을 만났어요. 근데 그 연나라 임금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잃어버려서 굉장히 괴로워하길래 그 잃어버렸어도 연나라 땅에서 잃어버렸으니까 연나라 사람이 가질 것이 아니냐. 연나라 사람이 가지면은 그 뭐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연나라 사람이나 다 내 몸처럼 사랑해라.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연왕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왜 연나라 사람만 가진 걸 갖고 만족을 하느냐. 천하의 누구라도 다 가졌다라면은 그것을 괴로울 것이 뭐가 있느냐. 뭐 이렇게 이런 답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과연 공자님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믿습니다. 이게 자꾸 마음이 넓어지면요.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이 있죠. 이게 아마 부처님이 하셨다는 말씀 같아요. 천지동근 만물일체. 이 만물이 다 내 한 몸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게 내 물건 같지가 않아요. 내 물건 남의 물건이 없어요. 다 그렇게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럼 그게 부처님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 다른 사람이 가지면 어때? 그 사람이나 나나 뭐가 달라? 이게 이제 만물일체의 심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방 잃어버린 거 갖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걱정할 일이 없겠죠. 그렇게 되시도록 자꾸 공부를 하시지. 이것은 공부를 못했으니면 뭐 잃어버릴 것이고 공부를 했으면 되찾을 것이다. 되찾았다고 그래 좋아하셔서 죄송합니다. 수수방정을 떠실 필요까지.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죠. 뭐 저도 많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찾은 걸 갖고서는 또 수행 발표를 한다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신나게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은 그런데 이제 공부를 자꾸 하게 되면은 나라는 생각이 점점 엷어지고 내 물건 남의 물건이 그렇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서 이 우주 전체가 내 물건처럼 느껴져요. 느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한한 재산을 동원할 수까지도 있게 된다. 이제 그게 우리의 추구의 길입니다. 그렇게 추구가 오게 되려면 내 거다 남의 거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지.
소원 성취되는 것이 우리 공부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뭐 물론 그것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은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건 아상의 연장이기 때문이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절대로 물건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공부 못했기 때문에 잊어버렸다. 공부를 잘했으면 다시 찾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은 바치셔도 물건이 안 오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더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감사합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